몸소 정전기를 제거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 나는 모든 질병에 체내 정전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토피와 탈모를 비롯한 피부 질환, 사회 문제로까지 된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 조울증에는 체내 정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토피와 자외선 알레르기가 깨끗이 낫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얼굴 전체가 새빨개지거나 목 부위가 코끼리 피부처럼 우둘투둘하게 변하는 등 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가려우면 괴롭다. 여름밤에 외출했다가 모기에 몇 군데 물렸을 때의 가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토피 치료법이라고 해봤자 스테로이드제 정도가 고작이라는 점이다. 염증성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 근본적인 치료약도 아닐 뿐더러 오랜 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에 60대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병명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고 가려워서 매우 불쾌한 나날을 보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증상은 아토피였다. 한편 자외선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스럽다며 찾아온 한 여학생은 피부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햇빛을 쐰 부위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낮 동안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고 여름에도 긴 소매에 커다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생활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평범한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이 두 사람에게 나는 똑같은 조언을 했다. 가장 먼저 되도록 흙 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근처에 밭이 있다는 말에 밭일도 해보라고 권했다. 만약 바다에 갈 일이 생기면 해변을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가급적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 해초를 말린 다음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초산에 한 달간 정도 담궜다가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했다. 피부 케어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일을 중요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계면활성제 때문이다. 그러니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속옷을 세탁하는 세제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했다. 나의 지도를 따른 결과 아토피 환자인 60대 남성은 한나절 뒤부터 가려움이 줄고 피부에 붉은기가 옅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다. 자외선 알레르기를 앓던 여학생은 꼼꼼하게 치료 경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왔다. 치료 경과서를 보니 내 지도를 따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녀의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누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고 한다. 양팔 안쪽에는 발진 비슷한 것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가려웠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 목에서 나오는 진물의 양이 줄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팔과 목의 군데군데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가 돋기 시작했다. 가려움도 이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 전에는 수업 중에도 가려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수업 중에 벅벅 긁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불구스름했던 얼굴도 정상적인 안색을 되찾았고 목에 붉은기도 가셨다. 피부는 원래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확실히 기억해두자.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치.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늘이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 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나는 K에게 누워만 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증상이 나을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먼저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흙을 만지고 와. 그리고 다시 자. 잠에서 깨면 또 소금 조금에 물 1잔, 그리고 흙을 만지러 나갔다 와. 이것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걸. 여기에 달걀술을 1잔 해도 좋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걀술이 잘 듣는다고 한다. 달걀술은 날달걀을 거품이 날 정도로 완전히 푼 뒤에 따끈하게 데운 술 정종을 부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집은 분량의 소금을 섞어 마시기를 추천한다. 달걀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 해열이 되고 영양 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감기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 치유 효과가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데 오는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감기에 효과적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적당량의 술은 숙면을 돕는 데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나이소자임,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 눈물이나 콧물, 모이 등에 들어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와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추출된다고도 한다. 여기에 체내 정전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까지 섞어 마시고 체표 정전기와 함께 접지시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금을 첨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금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소금을 먹으면 체내 정전기가 중화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그치지 않고 체내 정전기까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인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다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